계엄 당일 10시 반부터 12월 16일 동안 그 사이에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지점에서는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도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뭐 매일 그러시는데 뭐 제가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보시는 분이 피곤하시니까 저까지 거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들 뭐 저를 끝났다 그러는데 끝난 사람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고교회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많이 말씀을 듣는 건요. 기본적으로 제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들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길을 좀 제시받고 그러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용훈 목사님도 뵙고 우리 진우 교수님도 뵙고 총무원장님 뵙고 했는데 결국 두 분 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정신은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신이라는 것이고 두 분 모두 공히 그 중심에 제가 서서 흔들지 말고 통합과 치유의 임무를 다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일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 뵙고 가르침 받으면서 그 마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엄 당일 10시 반부터 12월 16일 동안 그 사이에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러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입장은 그렇게 충분히 제 생각들은 밝힌 상황이어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제가 무슨 전망을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전망도 하지 않아 왔죠.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이건 너무너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승복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기본하에 대한민국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승복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2월 3일 10시 반부터 사실 12월 3일 10시 반부터 그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후퇴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이런 가치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 이후에는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새벽 5시 반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선택의 시간이 왔죠.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인자, 또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 그리고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열흘 정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라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그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계속 눈에 보이고 이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감정의 문제는 저는 충분히 제가 아까 죄송한 말씀이고 죄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그래야만 했고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러면 그럼 12월 3일 날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10시 반에. 그래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아프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문제 참 어렵잖아요. 저는 총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게 대통령과의 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근데 그 문제를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제기했던 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어떻게든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통령님하고 여러 가지 좀 부딪힌 걸로 보였던 이슈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나 의료 문제, 그리고 이종석 대사님이나 황상무 수석 문제, 명태균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때 웬만하면 저도 이제 충돌을 덜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자면 나중에 정말로 큰 우환이 될 문제라서 어떻게든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의료도 비슷한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비공개로 의견 개진했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26년을 사실상 뽑지 않고 명분은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타협해 나가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그 다음에 여야 의정을 하자라는 의견도 제가 내서 일단 여야 의정으로 돌아가기 했었죠. 결국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료 문제가 어려운 건 그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향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축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 중간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은 그대로 가되 왜냐하면 수능을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요. 26년은 교육 여건의 문제로 제로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추계하자. 이게 지금 현재 당시에는 8월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당내에서 저를 굉장히 공격했죠. 그렇지만 결국 지금 정부가 낸 안이 제 안과 거의 같던데요. 그 문제로 서로 간에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의료계에서도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또 이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진전이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각각의 너무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상황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